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 통일방송의 김영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 변화 가능성과 대북 경험 진출 선결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북한의 태도 변화, 2018년에 들어서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두 차례 개최되고요, 그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2017년 말 한반도 주변 정세는 심각한 군사적 대립과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몇 달간 목격했던 180도의 정세 반전은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상으로는 김정은 정권 하에 북한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이는데요.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지난 몇 달 동안 한국, 중국, 미국의 수뇌부가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일단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의 핵심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한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결지 해제의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최고권위 김정은 지도자가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제대로 실천만 한다면, 더 나아가서 개혁과 개방의 정책 변화를 시도를 한다면 남북한 관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상황 발전에서 맞춰 2018년 6월 26일 법무법인 윤출과 매일경제는 기업들의 대북 진출에 대비한 전략과 법적, 제도적 설부련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우리는 싱가포르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김정은 정책 변화의 호기, 일말의 희망, 그리고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희망이 현실화되려면 일이 순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결 과제의 선우가 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최우선 전제가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대북 제재 완화와 궁정적 해제, 그리고 북한의 정책 변화 가능해져 국제사회의 대북 경험 제공이나 민간 기업의 대북 진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이 지금 대북 산업 진출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그 선절 조건이 된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 북한이 독재 3제에 걸쳐 고립을 자초하면서 왜 핵 개발을 계속해왔는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지부터 이해를 해야만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요, 북한 핵 개발 연여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1980년대 말 이후 이제 1990년대 초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 붕괴,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죠. 대부분 공산 국가가 체제 전환과 개방, 개혁을 통한 국가 발전의 길로 나갔다면 북한은 붕괴 도미노 현상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국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방과 개혁의 세조와 세계화 조류를 애써 회피하면서 스스로 고립을 택하고 생존할 수 있었다. 다만 사반세기가 넘도록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상대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40년 동안의 남북관계를 분석해보면 독재 3대는 뛰어난 위장 평화 공세, 그리고 기만적 대화를 지속하면서 체제 붕괴의 위험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근처에 북한의 이제 국제사회 반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무기 개발을 집착한 이렇게 이유가 되고 있고요.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은커녕 구구시를 화해 비밀 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적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고요.
1990년도 초 냉전시대를 마감한 국제사회가 당시 김일성에게 유일하게 요구한 북한의 조약상 이의무 위반에 대해 핵무기 개발에도 해소화됐고요. 김정은은 아마도 그 의혹 해소 여기에 거치라고는 웅하면서 체제 붕괴의 더미도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해서 이제 비핵화 해제를 약속했고요. 그 몇 차례 시차를 통해서 연변 핵진단 인근 장소에 운합된 미신고 핵시설 물질을 탐지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반도의 제1차 핵무기를 촉발했고요. 이어서 김일성의 사망으로 이어지면서 사후 권력을 세급한 김정일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의 원조가 대폭 줄고 식량난등 경제 폐쇄 속의 북한은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통한 비핵화를 약속하지만 비밀 핵 프로그램 그리고 그 농축이 발각되면서 기만성이 또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2차 핵무기를 일으키면서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장을 강화했음이 불명하다. 그렇지만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 조약 한반도의 공동선언 제네바 합의 의무 위반의 국제사회에서로부터 점점 가혹해지는 체제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6년간의 김정은 통치도 다를 바가 없었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핵 개발을 이제 통해 대내 권력 기반이 확고히 잡았을지도 몰라도 오히려 체제 붕괴의 위험은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독재 3대에 이르면서 독재 권력 장악의 정당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 장성택을 살해 등 숙청의 공포 정치를 벌인 것인 것 같고, 이에 대하여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핵무장 강화 완성을 계속 가시해왔는데요. 미국의 대형 공격 위협을 처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요, 막다른 골목에서의 탈출. 그래서 김정은이 독재 권력을 세습한 후로는 핵무장, 경제발전, 소위의 병전 노선을 전면에 내세웠고요. 그가 2018년 1월 1일 소위 신문사에서 병전 노선을 수동 경제개발에 전임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고요. 북한이 그토록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가면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강성을 보여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더 이상 핵실험 발사는 필요 없다고 비핵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남북대 관계 개선의 뜻도 표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과의 대화, 관계 개선을 원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에 하답하는 제스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고요. 더 나아가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처럼 북미 정상회담 추선을 매개한 핵심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했던 점이 불명하고요. 그러면 왜 김정은이 핵무장 완성을 주장하면서도 비핵화 약속 운운하며 남북과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에 나왔을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의 핵 개발 탓에 받고 있는 혹독한 제재로 인한 현재의 경제 파탄에 이것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제재 유지마저 어려울 것이라는 상황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본다면요, 핵 개발 위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전력, 즉 2017년 11월 12일 계획하려 했던 대북 선제의 절명 타격이 입학한 상황에서 북한은 회피 수단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두 가지 이유는 북한의 핵 개발이 갖는 패러독스를 말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3대체 독재 정권이 제재 유지부수로서 핵무장을 했는데, 바로 그 핵무장 때문에 경제 파탄의 의무와 군사 위협을 받아 세계 붕괴의 임계점에 다다르게 됐다는 패러독소가 여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체제 유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체제 유지를 위해 포기가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일단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미국과의 협상에 우회를 차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남측의 북한을 이해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부가 다시 들어선 이후
김정일은 남측 김대중 정부의 햇빛 정책을 반대 대북 경험에서도 불구하고 체제 붕괴를 우리 핵 개발을 지속하고 고립을 심화를 시켰지요. 그는 노무현 정부의 친북적 자세로 활동하지 못했고 건강이 약화되어 오히려 권력 승계에 몰두했던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문제보다 한 번 더 문제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파악한 김정은은 평화 이제 공세와 비핵화 문제를 압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상황을 모면하면서도 현장에 유리한 전술 환경이라는 계산을 갖고 김정은은 비핵화 약속을 매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끌어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내 정치적 약점에 대해선 스캔들과 탄핵 가능성을 이용 합상을 시도하면서 외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일방송의 김영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